대중은 안철수를 원한다. 안철수는 무소속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킨 힘을 가졌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대선 후보다.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이 언론을 도배하고 대중은 안철수의 생각이 궁금했다. 대선 공약집으로 표현되는 이 책은 출간 이후 5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뚜둥,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을 들고 나온 황장수 박사. 이제 안철수의 검증이 시작된다. 안철수 연구소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발행 가격에 대한 의문, SK 최태원 회장 구명운동, 그리고 룸살롱 출입까지 궁금해. 안철수 저격수로 나선 황장수 미래경영 연구소장을 만나보자. 네, 안철수 신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다 만들어진 신화다. 신화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함께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괜히 이 캐도남마 프로가 반 안철수 프로가 되는 듯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러나 그래도 또 문제가 있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다. 신화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왜 안철수 원장하고 좀 과거에 좀 악연이 있으십니까? 왜 이 책을 내셨습니까? 아니,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예, 악수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예, 단, 첫째 왜 냈냐. 네. 출판사 여러 군데에서 네. 제 블로그에 네. 작년 9월부터 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안 원장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책을 내지 않겠냐. 이렇게 네. 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예. 안철수 원장하고 뭐 집안에 얽힌 나쁜 사연 이런 건 없죠. 예, 남들은 무슨 큰 구원이 있어서 그런 네.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한국 사회에 네. 그간에 안철수 원장이 작년 9월에 첫 등장한 이래 지식인이나 그 다음에 언론 네. 또 사회 오피니언 리더 계층 상류층들의 위선과 이 비겁함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지켜보다 못해서 네. 출판사의 제안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황장수 대표죠. 예, 소장입니까? 소장입니다. 예. 소장. 우리 황장수 소장은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고요. 그죠? 예. 새천년 민주당 정책 부의장, 당무위원까지 한 야당 인사입니다. 보수 쪽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원전이나 토건 개발도 반대하고 부패도 청산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개인적으로는 진보의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농민운동에 10년 이상 했고 학내 민주화운동 하신 분, 사회개혁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결코 보수 쪽 진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대통령감으로 뜬 게 이제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입니까? 맞죠. 무릎팍도사인데 컴퓨터 백신을 무료 배포했어요, 국민에게. 이것도 거짓말이다. 무료 배포한 게 사실인데 왜 거짓말입니까? 당시에는 이 백신을 무료로 깔아야 또 백신 시장이 형성돼서 초창기에는 거의 다 백신을 무료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자기가 백신을 무료로 깔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지만 마치 자기만 무료로 깔았다. 그 당시는 돈을 받고 깔았는데 남들은 자기만 깔았다처럼 알려지게 된 것은 그건 아주 교모한 거짓말이다. 사실 왜곡이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다른 회사, 이 컴퓨터 백신 회사도 이 안랩 말고도 또 있었잖아요. 다른 데도. 당시에 하울이나 메르테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무료로 배포했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 백신 회사도 다 무료로 배포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당시에 동아일보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 지금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컬럼은 이 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백신을 무료하게 국민들에게 깔아줬다는 게 이게 하나의 사업적인 비즈니스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기 회사의 백신에 애속되게 만들어야 자기 시장이 커지는데 처음에는 많이 깔아놔야 되죠. 우리 요즘에 보면 프린터 같은 거 무료로 주는데 그게 보면 프린트에 들어가는 잉크. 요거를 계속 사야 되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적절한 그런 게 있었군요. 자, 두 번째. 직원들한테 주식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입니까? 사실인데. 이것도 사실인데. 예, 그 이제 첫째는 그 자기의 주식을 상당량, 어떤 사람들은 뭐 대부분 절반 이렇게 준 줄 아는데 1.5% 미만입니다. 아, 자기 주식의 절반이나 상당량 준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의 1.5%. 예. 아, 그리고 미미하게 좋네요. 예, 그 당시에 많은 벤처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네. 첫 번째는 그 안 나눠주면 스톡옵션 개념으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 유출이 되죠, 인력이, 기술 인력이.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벤처가 하도 탈법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당시에 안랩이 2001년에 그 주식을 나눠줄 때 한시큐어이라는 회사에 그 인수를 했는데 145억 정도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내부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고 곧 그들이 난 회사였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견들을 해소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좀 나눠줬다. 이런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회사들, 벤처 회사들도 주주가 아니라 직원들한테 주식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뿐만 아니라 예. 그 흐름에 다 있다. 그게 이제 기사가요. 연합뉴스도 이런 기사를 썼어요. 2000년도에. 그죠? 예. 2000년도에 연합뉴스에 보면 최근 벤처업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직원들이 나갈까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너의 주식을 나눠주는 현상이 부쩍 늘었고 거기에 한 예로 안철수 연구소 이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만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아, 그 당시 흐름이 다 그거였다. 예. 근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만 한 것처럼 이렇게 신화적으로 기사화돼서 상당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잘못됐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네요. 준 거는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이렇게 미화되면 안 된다. 예. 그 외에도 같이 줬다. 자, 세계 최대 백신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그 국민윤리 저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기사 여기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 예, 고등학교 교과서. 예, 기가 막힌 내용이 세계 최대 백신 회사에게 그 뭐죠 회사가? 메가피. 맥킨이요? 맥아피. 메아피. 예. 메가피. 예. 메가피라는 메가피 회사가 이 연구소를 살려고 했는데 이 회사를 살려고 했는데 $1000만. 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0억 100억이네요. 그러면 당시 한 120억 정도. 120억에 예. 살려고 했는데 거부했다. 예.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죠. 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예. 네.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좀 한간에 시끄러웠는데, 네. 저는 뭐 그 메가피가 100만 불에 팔아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네. 1000만 불쯤 되는 인수합병을 하고자 한다면, 네. 미국에는 그 회장이라도 전문 경영인입니다. 네.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처음에 LOI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엄청난 시간, 그리고 또 변호사, 회계사가 등장이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기사는 계속 나오겠죠. 각종 그런 과정들이 쭉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사도 하고, 한국에 와서 현장 조사도 하고, 회계 분석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안 원장이 이걸 소개하는 과정에 보면, 자기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가피 본사에 가니까 원장이, 야, 1000만 불에 팔아라. 주식이든 현금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다. 팔고 난 뒤에 당신은 요트를 타든지 편안하게 살아라. 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마약 거래도 이래 안 합니다. 원산지가 어디냐, 질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서 하죠. 자, 그러면 그걸 긴 과정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오랜 이런 협상들이 있어서 내가 갔는데 회장이 최종 제안해서 이렇다라고 해야지. 단지 이제 그 이야기만 나오는데 더더욱이 의문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실제 메가피하고 안철수 원장이 이 조인트 벤처 유통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네. 유통합작법인은 뭐냐? 한국 시장에 미국 메가피와 그 관련사들의 이 각종 보안, 백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파는 사실상의 총판 기능입니다. 그럼 안철수 원장이 이 거절한 걸 왜 거절했다 그랬습니까? 1000만 불을 한국의 그 백신 시장을 지키기 위한 애국주의, 네. 국수주의적인 이런 부분으로 자기가 이 한국의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이 합작법인을 만들겠다고 어그리멘트까지 97년 11월 3일 날 했고, 심지어 만들었습니까? 아니, 합작법인 서명을 하고요. 한국에 와서 조인식도 했고, 네. 그 다음에 51대 49로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서로 이견이 생겨가지고 12월 달에 깨졌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합작법인 만드는 과정은
마치 뭐 유통 제휴를 뭐 저쪽에서 건의해서 뭐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고 네. 감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메가피가 1,000만 불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연구소 측이 거기에 상응하는 네. 제반 서류를 내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구두로 던질 수도 있죠.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회장님 저희한테 회사 넘기시고 편하게 쉬시죠. 이렇게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미국의 오너들은 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서 사인하기 가격까지 프라이스 딜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하러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진정성이 좀 떨어진 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저기 메가피 정도 되는 그 국제적인 기업에서 농담하지 해외에 그 오너들을 불러서 인수합병 딜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은근히 한번 떠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한 번은 그렇게 오너끼리 안 떠보고요. 네, 안 떠봅니다. 그쪽에서 네. 실무진끼리 와서 떠보겠죠.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막 들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끝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네. 확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확인 절차 중에 있죠. 예. 네, 이거는 좀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원장이 직접 들었다 그러면은 그럼 뭐 들은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그죠? 이렇게 TV 방송을 해서 찍어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합작법인 부분을 네. 감추고 있었다. 감추고 네,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합작법인은 의미가 있네요. 이거는 이미 자료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기사도 예, 있고 다 다 있죠. 있는 거고 예. 합작법인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 그 메가피의 그 백신을 한국에서 팔 수 있도록 유통회사죠 이게. 예. 유통하면 안 됩니까? 근데 미국 거를 좋은 거를. 아니 이제 유통해도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본인의 이미지를 한국의 백신 시장을 지킨 사수한 영웅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의 백신을 가져와서 한국에 깔겠다라는 총판을 하겠다는 사람과 네. 한국의 백신 시장을 사수한다라는 부분에 이미지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별로는 사실인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얘기 해볼까? 결정적인 얘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결정적인 허구가 뭡니까? 그랬더니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국민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BW. 그죠? 그러니까 신주, 새로운 주식,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회사채. 이렇게 계략. 회사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거죠. 돈 윤통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 산 사람이 그 권한을 갖는데 그 권한에 플러스 알파로 새롭게 3개월 이후에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 2배로 살 수 있는 것. 2배가 아니라 적정하게 서로 그렇지. 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새로운 주식, 신주 인수권. 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어려워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 BW가 원래 이 표준 그 회사의 정관에 이런 걸 발행하는 이유 사유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그 다음에 기술력을 유치할 때, 또 긴급하게 자금을 급해서 땡길 때, 또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신주 인수권 또는 자체. 일반 공모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벤처진흥기의 한국의 그 벤처 기업들은 오나에게 BW와 함께 BW만 가지고는 주식이 크게 안 늘어납니다. 5만 주면 5만 주 가지고 뭐 중요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같이 넣어서 효과가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약 30배가 됐죠.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그러면 아까 지금 말한 데 회사가 급박하게 어려울 때 외국인 투자를 뭐 받을 때 뭐 여러 가지인데 그 경우에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됩니까? 이 BW를 그럼 누가 샀습니까? 안철수 본인에게만 발행돼서 본인이 다 인수했죠. 아. 그것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네. 본인이 3개월 후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걸 감지하고, 예. 그죠? 본인이 발행을 해서 본인이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3개월 후에 주가가 올리도록 본인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제. 아, 그거를 또 액면가, 아까 뭐 액면가 10배, 뭐 100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약, 아, 이럴 수 있습니까? 본인이 발행하고 본인이 사는 게 원래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벤처도 많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 당시에 이제 벤처들을 좀 했습니다. 다른 벤처도 했습니까? 그래서 삼성 SDS가 그걸 하다가 걸려가지고 삼성 SDS가 대법원에서 걸렸는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났는가 하면 배임 횡령이 해당된다고 나면서 배임 횡령으로 대법원 판례가 났습니까? 그 일반 주주들 전체가 아닌
특정한 제3자에게만 네. 공정한 시세보다 아주 낮게 예. 그렇게 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했을 때 BW를 그 발행 가격과 공정한 시세 차액만큼 이 일종의 배임 횡령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판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책 내는 것도 아니면 우리 왕장수 소장이 고발하시면 되겠네요. 공소시효 지났습니까 벌써?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할 수도 있고 외국에 네. 나갔다 그러면 뭐 또 남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네. 제 문제 제기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식인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게 제 3의 이거 대법원 판례 이미 벌써 BW를 본인, 그죠? 예, 본인에게만 직접 본인이 발행하고 본인이 사는 때 이런 경우가 벌써 판례가 있다. 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시세 예, 그게 30배라 그랬습니까? 300배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시세는 네. 당시에 이제 BW를 발행 가격은 5만 원이었고요. 네. 당시에 시세는 제가 지금 추정하는 가격은 20만 원짜리는 벌써 나왔고요. 장외 거래가 중요하니까. 실제로 20만 원에서 58만 원짜리 사이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 3, 40만 원 정도 안에 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의 한 20%, 25% 가격으로 발행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또 액면 분할도 했다면서. 예, 이제 BW만 발행하면 5만 주인데 BW가 무상정자가 되고 액면 분할이 되면서 29.23배, 약 30배가 늘어나 버린 거죠. 계산 다 하신 거죠, 수학적으로. 네, 요건 어려운 내용인데 경제를 조금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안 원장은 훌륭한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재단도 만들어서 자기 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죠. 저는 훌륭한 기업가인지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훌륭한 기업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아니다. 왜 훌륭한 기업가도 아닙니까? 저는 그 안철수 연구소가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정도의 하나 정도지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거나 그간의 안철수 원장이 가졌던 사회적 프리미엄에 비해서 안철수 연구소가 특출난 기술력이나 업적을 남긴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죠. 권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BW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과정, 또 인수합병 과정, 또 그 기타로 분류된 한 9%쯤 되는 특수관계인들끼리 내부 거래나 또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그분이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국민들 보수 진영까지 합쳐서 중도 진영, 뭐 사회적 멘토로 알고 있고, 그죠? 훌륭한 기업가고 존경받는 뭐 사회 또 운동가고 뭐 이렇게 보는데 기부만 하더라도 기부 얘기해 보세요. 기부 잘한 거 처음에 2만 원짜리 주식을 작년 9월에 대선 나온다 하면서 16만 8천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8배요? 그 회사 주식은 1,000만 주기 때문에 16만 8천 원이면 1조 6,80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가진 372만 주 중에서 절반을 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86만 주를 기부해서 930억 정도를 재단을 만들었고 남은 걸 286만 주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부를 절반을 하고도 원래 자기가 가진 것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재산이 더 늘어났어요. 무슨 기부를 남돈으로 합니까? 개미들, 투자자들 피를 빨아서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를 했는데도 원래 대통령 이거 나오겠다고 선언한 그 이전의 가격, 거기에 3배, 2.5배에서 3배 올랐네. 저는 그거 아주 탈법이나 편법을 썼다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주자가 대선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다 하면서 자기 주식을 끌어올라갔더라 그러면 벌써 미국 정권 거래소 이런 데에서 고소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용납이 되는 한국 사회의 후진적 풍토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벌써 이거 수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 나오면 수사 들어갈 필요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한국에는 이제 법이 미비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검증 내용은 한 80개쯤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재산 규모와 행성 내역, 투자 자산의 출처와 수익성, 그다음에 여태까지 세금을 낸 기록,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한 것, 또 본인이 대통령이나 정치에 이 출마나 진입을 하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 있는가, 윤리성이 있는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이나 일탈을 일삼지 않는가 하는 걸 봅니다. 왜? 정치에 들어오면 다 가식이나 허위를 일삼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야, 재단에 기부하고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도셈 출마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보다도 3배 정도 재산이 늘었다. 조금 배가 아프긴 합니다. 네. 그죠? 아니, 뭐 저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네. 이 주식시장은 네. 제로섬 게임입니다. 네. 본인이 재단을 만든 돈이 나왔으면 누군가는 그 돈을 잃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미 투자자들이죠. 예, 그 아무리 자본주의에서 뭐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은 네.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그 재단은 우리 불쌍한 개미 투자자들이 만든 거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디서 넣을 돈이 있습니까? 네. 집 팔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럼요. 네. 강용석 전 의원 아십니까? 저는 뭐 이름만 알고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 그분도 그 BW 이거의 문제점에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네. 같은 입장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고 뭐 강용석 의원 저격수라든지 제2의 강용석인데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아, 그 얘기 해주세요. 왜 기분 나쁘죠? 예, 저는 뭐 저격수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위인을 제거하려고 나선 정도가 돼야 저격수인데 뭐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을 보고 제가 좀 사실관계 입각해서 팩트로 비판한다고 저격수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고요. 네. 첫째 강용석 의원은 네. 당시에 네. 뭐 중요한 문제 제기에 실마리를 꺼낸 것으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이 실질적으로 강용석 의원이 틀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네. 강용석 의원으로 인해서 네. 안철수 원장 쪽에서 반격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안철수의 가장 고질적인 BW 문제나 이런 것들이 끝났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했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충격적인 얘기 많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네. 안철수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네. 이게 사실 찌라시로 좀 돌던 얘기긴 한데 네. 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근거 없는 얘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서.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제 확신이라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왜 확신이냐. MB 정권 들어서 그 안철수 원장이 승승장구해왔죠. 네. 정부의 뭐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원을 갖다가 거쳤고 또 포스코 이사의 의장 박원순 씨는 잘렸는데요. 네. 거쳤고. 아, 포스코 이사회 의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포스코가 그 3조 6천억이나 되는 20개의 인수합병을 하다가 포스코가 지금 거덜이 났죠. 네. 그런 부분도 좀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준양 회장의 임명 과정에서 이 상당히 그 외압 의혹이 등장했죠. 윤석민 씨 경쟁자라는 분이. 그런데 그때 안철수 원장이 언론에다 대고 외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씨는 그것으로 옷을 벗었고요. 네. 안철수 원장은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정권에서 정부위원회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요. 네. 자기 쪽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넣어주는 게 정부위원회입니다. 또 생태계, 육성 프로젝트 10개 이래가지고 기업 생태계. 그건 아주 비밀적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입장에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람이 아닌 걸 넣어줄 수도 없고요. 네. 안철수 연구소 자체가 글로벌 컨텐츠 육성 지원 사업에 수십억씩을 받아왔고, 또 각종 언론에 작년 이 디도스 직전 한나라당 비대위가 만들어진 직전이나 또 그 이후에 그 안철수 원장 주변의 인물들이 청와대 인사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또 심지어 청와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을 시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8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추석 직전에 올 것이 왔다면서 마치 환영한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치권에 보면 추석 바로 직전에 올 것이 왔다 이 얘기를 안철수 원장을 비유를 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올 것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전에 TV에 등장해서 이거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라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올 것이 왔다고 했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보면 친노, 진보당, 친박, 동교동 어느 하나 멀쩡한 것이 없이 다 사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사정을. 혼자만 독야청청하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시사 매거진 2580 사태. 자,
국장선에서 내려와서 압력을 넣었다면 그 위에는 보도본부장이나 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압력이 어느 선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운찬 씨가 MB 정권에서 총리를 한 분인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안철수 원장의 지지 모임에 가서 안철수 원장 지지를 선언하다가 갑자기 서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안 나듯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또 지난주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MB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친이 핵심과 그 다음에 중도적인 정치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야권의 일각이 안철수 원장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모일 거다라는 네. 이야기도 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아니, 물으시니까요. 제가 이걸 네. 이야기를 안 하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또 우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인데 네. 겁이 납니다. 막 시소 2580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개돈안마도 이거 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 그 뭐 발언은 제가 했으니까 오늘 발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도 지금 괜히 떨리는데, 예. 하여튼 안철수 배우의 MB가 있다는 주장이 이렇게 지금 수없는 근거를 나열했지만,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 추석 전에 방송까지요. 예. 예. 분명히 안철수 뒤에 MB가 있어 내가 이 안철수 이 안을 끝까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야권이 착각하다 큰일 난다. 이런 말 하셨죠?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모 주간지가 저한테 네. 인터뷰를 진보적 주간지가 했는데 네. 제가 그 말 반드시 실어달라 했는데 그 말은 빼고 끝까지 검증하겠다만 했더만요. 아,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사회에 안철수 현상을 두고 이렇게 그 지식인, 언론, 교수, 또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보이는 태도 또 지금 희망을 상실하고 출구가 없는 20, 30대들이 보이는 태도들에 있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20, 30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영웅을 희구하는 심정에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특히 그 지성인,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오늘날 이 조작되어진 안철수 신화를 만드는 가장 출발이 된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청자 게시판이나 트위터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면 하도 저도 시달려서요. 아, 저도 뭐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아주 파격적인 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좀 불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기성 정치인들이요, 하도 부패 속에서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요. 국민들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요, 빨리 정신 차려서 똑바로 서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